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에 읽은 책 11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 권이 빠져 있는데 한 권은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파과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태그 보이시나요? 너무 좋은 문장이 많았던 에세이집인 고쳐 쓰는 마음, 이윤주 작가님입니다. 작가님께서 우울증을 이제 앓으셨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쓰신 산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몇 개를 읽어드리자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우울증은 슬픈 기분이 아니다. 우울증은 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샤워할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치울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그래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비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아침은 밝아오는 게 아니라 습격한다. 뭔가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울증 하면 항상 슬픈 기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라는 거를 꼭 집어주셔서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냥 먹고 싸고 자면 하루가 지나가. 그렇게 하루씩만 이어서 살아보자.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하루를 거창하게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고 싸고 자. 하루가 지나가. 그렇게 하루씩만 이어서 살아보자. 정말로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너무 좋은 문장이 많으니까 한번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디의 우산이라는 소설집이고요. 황정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두 가지 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D라는 소설과 두 번째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저는 두 번째 소설을 더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전 94년생인데 그래서 90년대에 일어난 시위 그때 배경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적나라하게 이 소설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심각했구나 알 수 있었고, 어떤 시위에 대한 개인의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을 시위하면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 또 저러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선이 저는 이제 막연하게 안 좋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들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걸 텐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 소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퍼컷을 때리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서 되게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이고 클레어 키건 작가님입니다. 이 책이 역대 부커상 후보 중에 가장 짧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고, 주인공이 어찌 보면 뭐 넉넉하진 않아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제 수녀원에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되거든요. 걔네들이 너무 불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도와주게 되면 앞으로의 불행길이, 고생길이 막 보이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내가 도와주느냐 마느냐에 기로해서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겠죠?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쉽지, 남을 돕는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 애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거든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담은 소설인데 되게 따뜻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떡볶이, 요조 작가님이고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떡볶이 먹고 나면 다음날 1kg씩 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먹어요. 작가님의 떡볶이 사랑이 엿보이는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다음은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여름이 오면 할 게 없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저도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름이 온다고 뭘 하지는 않아. 특별하게 뭐가 있진 않거든요. 바다 수영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작가님께서도 여기 뒤에 보면은 왜 그렇게 여름이 좋냐는 질문 앞에서는 늘 대답이 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문장 자체도 공감이 많이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었어서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름 좋아요. 이제 여름이 지나갔잖아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또 여름은 꽃 무렵이 되면 질리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끝나고 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내년 여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무튼 술, 김혼비 작가님이고요. 이 책도 떡볶이 책과 마찬가지로 읽으면 술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음주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술도 잘 못 마셔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호로요이를 2캔을 마셨습니다. 호로요이 아니고 레몬진. 뭐랄까, 이런 에세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에세이는 필력도 중요하지만 기획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소재, 이런 술이라는 소재는 특별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사고법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굿멘토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 마케팅은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적인 것 같아요. 자기 PR이 필요한 시대고, 또 요새 다들 브랜딩에 관심이 많잖아요. 셀프 브랜딩에. 근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책도 너무 많이 나왔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법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촉각을 곤두서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고객을 살펴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팔고 싶다면 내가 왜 그거를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고, 글을 쓰는 것도 내가 왜 글을 쓰고 싶은지가 명확해야지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법을 어떻게 하면 장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저도 작가적 사고를 갖고 싶네요. 다음은 물을 스무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소설인 것 같고요. 데라치 하루나라는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이 주인공이 남자 고등학생인데 수혜를 좋아해요. 바느질, 자수 놓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의식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지 않죠? 뭔가 남자애가 좋아해야 될 거, 여자애가 좋아해야 될 거, 이런 게 꼭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요 뒤에 또 보면은 내가 자수를 놓는 건 그냥 즐거워서 그런 거야. 남자답게, 여성스럽게, 부모니까. 그런 말들에 망설여 본 적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공감과 응원의 이야기. 딱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할머니가 74, 75 이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를 손자에게 되게 머쓱해 하면서 말하거든요. 수영 배우고 싶은데 너무 나이 들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손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80살이 됐을 때 수영 경력 6년이 되는 거잖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지금 시작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창작형 인간의 하루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유명한 작가님이나 예능인, 연예인 분들의 인터뷰집이에요. 정세랑 작가님도 있고 백현진 배우님도 있고, 이렇게 7인의 크리에이터의 인터뷰를 담은 인터뷰집인데, 창작형 인간,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국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각자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루에 4,000자는 꼭 쓴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글을 쓴다든지 그런 자기와의 약속을 꼭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게으르죠? 근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형 인간의 하루라는 책이었고요. 다음은 기후미식이라는 책입니다. 이이철 작가님이 쓰신 건데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하고 가속화갔잖아요. 이제는 지구가 망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생존하는 식습관, 채식에 대한 비건이랑 또 조금 달라요. 비건은 동물 복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거는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채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각종 통계 자료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있는지도 그리고 제철 음식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좋게 읽었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변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과라는 소설을 읽었고 작가는 구병모 작가님인데요. 이거는 정말 넷플릭스에 나와야 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꼭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고요. 주인공이 할머니거든요. 근데 킬러예요. 할머니인데 킬러? 대박이죠? 근데 뭔가 노인이 처음에 소설로 등장을 하니까 저는 사전 정보 없이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그런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평범했던 할머니가 사람을 죽이네? 근데 되게 몰입감 있게 잘 읽히는 소설이었고 진짜 영화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액션 영화, 흥미진진한 소설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읽은 책은 11권이고요. 이번 책들은 정말 좋았던 책들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책 읽으면 공유해드릴게요. 안녕.